서울 집값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남은 11주 연속 하락입니다. 그런데 용산은 4주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이게 단순한 부동산 뉴스일까요? 지금 시장은 가격보다 먼저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지금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15%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수치입니다. 지난주 상승률은 0.14%였습니다.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수치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시점인지를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특히 이번 주 가장 눈길을 끈 지역은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 전주 대비 0.10%포인트 올라 4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상승률은 0.07%입니다. 숫자는 소박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4주 동안 숨죽이던 용산이 다시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신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변화를 매우 예민하게 읽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강남은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번 주 강남구는 마이너스 0.04%입니다. 11주 연속 하락입니다. 압구정동, 개포동 위주로 하락 거래가 계속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락률이 다소 둔화되는 듯 했지만 이번 주에는 0.02%포인트 다시 확대됐습니다. 강남이 약한데 서울 전체는 오릅니다. 강남 11개구 전체 상승률은 0.13%로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반면 강북 14개구의 상승률은 0.18%로 전주 대비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성북구는 0.27% 올랐습니다. 기름동과 하월곡동 대단지 위주였습니다. 강북구는 0.25% 상승입니다. 미아동, 번동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동대문구는 0.24% 올랐습니다. 담신리동, 전농동이 중심이었습니다. 강남 아래쪽에서는 강서구가 0.30%, 구로구가 0.24% 각각 상승했습니다. 가양동, 내발산동, 개봉동, 오류동 위주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한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배경에 바로 5월 9일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날짜 하나가 지금 시장 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가 크게 붙습니다.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 부담이 특히 큽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중과를 유예했습니다. 그 덕분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예가 이번 주 끝납니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동시에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에 일부 급매가 나올 수 있다. 유예 기간 안에 팔지 못한 매도자들이 막판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선은 반대입니다. 이제는 더 안 팔겠다. 세금이 무거워질수록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 매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거래량보다도 매도자의 태도 변화에 주목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물건은 다시 안 나온다. 금매가 줄었다. 전세가 계속 오르는데 매매도 버티는 분위기다. 이 말들이 지금 현장의 온도입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라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분위기는 때로 사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확대된 0.08%입니다. 경기도는 0.07% 올랐습니다. 하남시가 0.33%로 두드러졌습니다.
광명시도 0.31%입니다. 구리시는 0.29%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천시는 마이너스 0.20%로 하락했습니다. 광주시도 마이너스 0.13%입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천은 이번 주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평구와 동구는 올랐지만 서구, 남동구, 중구가 내렸습니다. 지방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2%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락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마이너스 0.15%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는 단순한 세금 이슈가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의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변수입니다. 전세 이야기를 꼭 봐야 합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23%입니다. 지난주보다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강북 14개구 전세 상승률은 0.25%입니다. 성북구가 0.36%, 광진구 0.34%, 노원구 0.32%였습니다. 강남 11개구는 0.22% 올랐습니다. 송파구가 0.49%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영등포구 0.25%, 서초구 0.24%가 뒤를 이었습니다. 왜 전세가 중요할까요? 매매 시장은 심리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실제 생활입니다. 자녀 학교 문제입니다. 출퇴근 거리 문제입니다. 계약 갱신 시점 문제입니다. 실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계속 오른다는 건 서울 안에서 주거 수요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 자체가 아닙니다. 서울 안에서의 체감 격차입니다. 예전에는 강남만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성북, 광진, 노원, 동대문까지 전세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거주 비용의 문제입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전엔 서울 외곽이면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그 감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전세는 오르고 금리는 여전히 부담이고 세금 정책은 계속 변합니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실거주자를 압박합니다. 투자 목적이 아닌 분들에게도 이 흐름은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분위기도 현장에서 포착됩니다. 매매는 무섭다. 그런데 전세도 너무 오른다. 결국 일부 세입자들이 다시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전세 부담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지금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부 지역 상승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남, 광명, 구리가 두드러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싸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교통 인프라가 갖춰졌거나 직주 근접 수요가 살아있거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사람들이 이제 아무 곳이나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공급 희소성 이 조건을 갖춘 지역만 상대적으로 버티고 오릅니다. 이천과 광주가 하락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값 상승은 투자 신호가 아니라 실거주 비용이 모든 계층에서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폭등장이 온다고. 다른 쪽에서는 말합니다. 곧 꺾인다고.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남이 11주 연속 하락하는 동안 성북과 강북은 올랐습니다. 용산이 4주 동안 쉬는 동안 하남과 광명은 움직였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전국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선별적 시장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하나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서울 집값 0.15% 상승. 이 한 줄에는 용산의 반등도, 강남의 11주 하락도, 성북의 강세도, 이천의 약세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5월 9일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이 늘어날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제도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 방향, 전세 수요, 공급 일정, 그리고 매도자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입지와 수요의 질에 따라 가격 흐름이 갈리는 구조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도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입지, 희소성 있는 지역, 생활 인프라가 강한 곳은 상대적으로 버팁니다. 그 반대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건 투자 관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거주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보다 흐름을 읽는 시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멈추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시장은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갈까요? 아니면 지역별 차별화가 더 심해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셋값 상승이 결국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인지, 그리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역은 어디인지 차분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